네, 매주 화요일 여러분을 위한 상클 상담소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상에서 벌어지는 갈등, 분쟁, 이런 고민들 저희가 법적으로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함께 해주실 분, 인정사정 없는 매운맛 변호사. 매운맛. 이혼 전문, 가사법 전문 양나래 변호사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성함이 양날개처럼 양나래 변호사님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네. 외우기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아침 일찍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사연 바로 전해드릴 텐데요. 저희의 명연기와 함께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번 고민 사연도 역시 실제 사례를 방송에 맞게 각색한 내용입니다. 네, 오늘 매운맛 변호사님이 나오셨잖아요. 매운맛 아주 연기? 매운맛 사연이 있어요. 아. 너무 화가 나도 좀 참아주세요. 네, 그럼 함께 들어보시죠. 결혼 7년 차 부부입니다. 저희는 남편의 지방근무로 5년 가까이 주말 부부로 지내왔는데요. 올해 드디어 남편이 집 근처로 근무지를 옮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보, 어쩌지? 나 여기서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 아니 무슨 소리야? 당신 올해로 거기 근무 끝나는 거 아니었어? 아니 회사에서 내년에는 꼭 집 근처로 보내준다고 1년만 더 있어달라고 하네. 여기에 나 대신 올 사람이 마땅치 않다고.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래. 아, 그 회사는 사람이 당신밖에 없어. 처음 갈 때도 3년만 있으면 보내준다고 했잖아. 벌써 5년째야. 애도 있는데 회사가 진짜 해도 너무한다. 그렇게 남편의 지방 근무는 연장됐고 주말 부부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주말마다 남편이 집에 올라왔지만 이번엔 청소도 해줄 겸 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제가 직접 남편의 집을 깜짝 방문했죠. 그런데 신발장에 웬 낯선 여자 신발이 있고 방 안에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주말에도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 좋다. 당신 매주 그렇게 꼬박꼬박 집에 가야 돼? 그래도 주중엔 자기랑 더 오래 있잖아. 그러려고 지방근무 연장한 거고. 다른 여자 때문에 지방 근무를 연장했다니? 화가 나서 방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남편 옆에 있는 그 여자, 저도 몇 번 같이 식사까지 했던 남편의 직장 동료였습니다. 저는 화를 참을 수가 없어서 남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쓰레기 같은 인간아! 자 괜찮아? 이 여자 진짜 너무 교양 없어. 왜 이래? 뭐 자기? 누구한테 자기야? 자기 괜찮아? 말로 해. 왜 사람을 때리고 그래? 그 여자 편을 드는 남편을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럴 거면 이혼해! 화가 나서 한 말에 남편이 적반하장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그래, 이혼하자. 당신 지금 내 명의로 된 내 집에 함부로 들어왔어. 이거 주거 침입이야. 그리고 나랑 이 사람 때린 것도 폭행으로 고소할 거니까 이혼할 거면 어디 이혼해. 불륜 현장을 잡았더니 주거 침입으로 고소를 하겠다는 남편. 어떻게 하죠? 도와주세요, 양나래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연기 굉장히 좋으신데요? 너무 잘. 네. 이거 같이 지금 시청자 여러분도 분노하실 것 같아요. 정리를 하면 네. 남편의 지방 근무가 길어진 게 네. 아까 전화해서 뭐 회사가 시킨 거야가 아니라 불륜 때문에 네. 자발적으로 남편이 근무를 더 연장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 그 주말 부부로 생활해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 네. 주변에서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야, 주말 부부 하면 부부 사이에 문제 생겨. 이런 얘기 들어가지고 처음에 되게 망설였는데 네. 이게 3년만 근무하고 돌아오면 승진에도 유리하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 어쩔 수 없이 3년만 참아야겠다 했는데 3년이 5년이 되고 이제 또 사연처럼 1년만 더 연장해가지고 근무할게 이 얘기를 들은 거죠. 네. 너무 속상해요. 근데 상담자가 전혀 몰랐던 건가요? 그 불륜 사실을 지금까지? 네, 이 혼인 기간 5년 동안 아주 원만하게 부부 생활을 이어나갔다고 합니다. 와. 사실은 내가 주말 부부 하면서 소원해지면 어떻게 하지 했는데 오히려 더 애틋한 생각이 들 만큼 남편도 너무 잘해줬고 네. 이제 주말에는 꼬박꼬박 남편이 올라올 때도 있고 아내가 내려갈 때도 있고 원만하게 생활을 했죠. 그런데 아이를 출산한 이후에는 그러니까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내려가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럴 때에는 남편이 직접 올라오면서 아무 문제 없이 부부 생활을 이어갔는데 알고 보니 뒤에서 딴짓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두 사람은 결국 말한 것처럼 이혼하기로 한 건가요? 그래서 아내가 너무 화가 나잖아요. 네. 그래서 이혼하자 했더니 남편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그래 이혼해. 근데 내가 손해냐? 네가 손해다 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네. 첫 번째로는 나는 형사고소할 거다. 당신은 주거 침입에다가 나하고
이 불륜녀를 때렸다 이거예요. 음.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하고 있는 게 두 사람이 집을 마련하면서 대출을 일으켰는데 그 네. 대출을 아내 명의로 한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어차피 집은 내 명이니까 내가 가질 거야. 그런데 대출 당신 명의 혼자서 어디 애 키우면서 빚 어머. 갚아봐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 아. 겁니다. 아니, 너무 황당한데요? 그러니까요. 빨리 법적으로 따져보죠. 네. 자, 일단 주거 침입 부분부터 좀 살펴볼게요. 네. 아무리 남편 명의로 된 자취집이라고 해도 이게 진짜 남편이 아내를 주거 침입죄로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이거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주거 침입은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아. 물론 아내가 남편하고 그 불륜녀가 있을 때 들어간 건 맞아요. 네. 그런데 아내가 수리공 불러가지고 따고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네. 평소에도 왔다 갔다 교류하면서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아내가 남편이 알려준 번호를 누르고 들어갔을 뿐이에요. 그렇다면 이미 이 공동 주거라는 인식이 남편도 있었기 때문에 네. 이걸 고의로 무단으로 침입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중업 침입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폭행은 어떤가요? 아까 뭐 남편이 자기랑 다 불륜녀 네. 때렸으니까 너 폭행죄로도 고소할 거야 그랬는데 이거는 네.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조금 안타깝게 예. 폭행죄는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머. 그런데 사실 저 같아도 그 상황에 내가 찾아갔는데 방 안에서 불륜녀하고 남편이 있다고 하면 이 그렇죠. 손이 나갈 수밖에 네네네네네. 없을 거거든요. 근데 수사관님도 판사님도 이런 정황을 모두 이해를 합니다. 아. 그래서 정상 참작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을 네네. 거예요. 네. 때린 행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아내가 격분해서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참작이 돼서 벌금이 나오긴 하더라도 그 액수가 다른 사건에 비해서는 조금 낮춰지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아유, 폭행죄로 따지면 이제 상남자가 남편에게 고소를 당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이제 정상 참작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런 네. 말씀이신데 그럼 이혼 소송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지금 상담자가 남편을 폭행한 사실이 이혼 소송을 할 경우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나요? 네, 이 부분 아마 많이 걱정이 되실 거예요. 네. 그런데 사실 이제 판사님도 누구보다도 가사 사건에서는 이 전체적인 상황을 잘 판단해 주시거든요. 네. 만약에 아내가 평소에도 막 남편을 때리거나 폭언을 했었다 이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불리하게 될 여지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아내하고 남편이 아무 이상 없이 잘 생활을 해왔었는데 내가 불륜을 목격하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한번 한 행위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게 이혼에 대해서 아주 큰 유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이 상황에서 남편이 뭐 당신이 때렸으니까 더 잘못했어 이런 주장을 확고하게 밀고 나간다면 오히려 남편이 더 불리해질 수가 있습니다. 억지스럽게 되니까. 그렇죠. 괘씸죄란 말 들어보셨잖아요. 예, 예, 예. 네, 그런 맥락인 거죠. 사실 판사님도 이제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이렇게 이 상황을 보면 다 누구나 이렇게 비슷한 판단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 하나 짚어볼 것이 아까 남편이 아파트 우리 대출하는 건 다 네 명의로 돼 있으니까 빚 너 혼자 다 갚아봐. 네. 내가 뭐 네가 손해지 내가 손해냐 뭐 이렇게 했단 말이죠. 네. 그 빚 부분, 그러니까 재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 부분도 명확히 아셔야 되는데요. 네. 우리가 명의가 중요하다고 생각들 하시는데 네. 사실은 명의보다도 더 중요한 게 부부가 공동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발생한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재산 현황을 보면 아내가 서울에 자가가 있고 이제 지방에 남편 명의로 이제 전세가 있는데 둘 다 남편 명의고 네. 대출은 이제 아내가 신용 대출을 하다 보니까 더 많아졌어요. 예. 그런데 아내가 이걸 남편 몰래 뭐 투자를 하려고 일으킨 게 아니고 공동 생활을 위해서 그렇죠. 집을 마련하려고 발생시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 채무도 분할 대상이 됩니다. 아, 네, 그래서 빚도 분할 대상이다. 네, 맞습니다. 전체 플러스 재산, 적극 재산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거기에서 빚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나누는 개념이 되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만약에 아내 앞으로 빚이 훨씬 더 많다 하면 남편에게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만약에 집이 뭐 재산 합쳤을 때 3억이면 네. 만약에 빚이 1억이면 네. 1억을 빼서 3억에서 1을 빼서 2억으로 분할하는 나누는 거군요. 거죠. 아, 네. 그렇군요. 저는 이 부분이 제일 걸렸는데 그래도 일단 다행이에요. 남편이 착각한 겁니다. 이 나쁜 네. 짓 한 남편이. 맞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 상담자 같은 경우에는 내연녀도 소송을 걸고 싶어 싶어요.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아까 상담자가 내연녀에 뺨을 때렸었잖아요. 네. 그게 조금 마음에 걸린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작용될까요? 일단 우리가 상간녀한테 제기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일반 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상간녀 소송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거든요. 예, 예. 그런데 아까 우리가 사연에서
자기야 주말에도 나랑 있으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는 네. 이 사람이 기혼자라는 걸 명확히 알고도 부정행위를 한 거예요. 그러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 예전에는 그 한 3, 4년 전만 해도 상간녀를 때려가지고 어떤 폭행이 있었다고 하면 그 부분을 참작해서 위자료 액수가 감액이 되거든 네.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의 트렌드는 어떻게 되고 있냐면 그래, 당신이 맞았어? 오케이. 그러면 그거는 완전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형사 고소도 하고 네. 뭐 위자료 청구하든지 하지 위자료를 감액받을 사유는 아니다.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상당 부분 보전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그럼 이런 경우에는 뭐 녹음을 하거나 CCTV를 확보하거나 이런 게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아하. 사연자분은요, 그 아주 침착하게 녹음을 했잖아요. 내가 몰래 도청 장치를 한 게 아니고 네. 그 상황을 녹음했기 때문에 아주 탁월하게 증거 수집을 잘 하신 거고요. 네. 근데 여기에서는 절대 동영상 촬영은 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 아까 방 안에서 두 사람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옷을 탈의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동영상 촬영을 할 경우에는 신체의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을 촬영한 것이 되어서 네. 카메라 이용 등 촬영죄가 되는데 이거는 중범죄로 분류가 될 수가 있거든요. 진짜요? 네, 그래서 녹음을 한 것은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다. 그리고 내가 그 네.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고 녹음은.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 전문, 가사 전문 양날의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